비디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선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한국 아메이를 대표하는 넘버원 그룹. 네, 한국 아메이 중시적인 대들보 그룹 이글드림 업, 업, 업. 네, 새 회계년도에 멋진 성과와 성취하시는 이글드림의 지속 성장 원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글드림의 탑투토 건강영양 아카데미 강의자로 초대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120세 건강 인생 리셋 프로젝트인데요. 이제는 100세, 120세 시대이죠.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냥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죠. 이 건강 생활 습관이 있다면 유병장수를 무병장수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생활 습관이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것인데요. 더불어 이젠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파는 시대죠. 이걸 드린 리더님께서도 이제는 제품을 넘어서 더욱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이 헬스 앤 웰리스, 뉴트리션 앤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전파하시고 더욱 파워풀한 비즈니스 선두주자 리더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건강 인생 리셋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이고요. 네, 9988234 무슨 뜻일까요? 많은 리더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죽자. 아프지 않게 오래 잘 살고 싶은 그런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단어 같아요. 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일까요? 네, 1875년생으로 97년에 122세로 사망한 잔 루이스 칼만 프랑스 분이시죠? 네, 꽤 부유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교와 금연을 했고 114사에는 영화 출연까지도 하신 슈퍼 센테 네리언이십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 이 장수 기록을 깬 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많은 미래학자, 유전학자, 과학자들이 곧 인간의 수명은 120세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손주나 자녀분들 중에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실까요? 알파 에이지 시대라고 하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142.5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인간의 수명과 노후.
노화 굉장히 직결돼 있죠. 노화가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노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의 급진적인 노화 파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스탠퍼드대 과학자들이 밝힌 세 번의 노화 파도, 34세, 60세, 78세에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노화 파도도 거뜬하게 이겨내신 분이 계시죠. 1920년생 현존하는 1세기 철학자 김영석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아직까지도 지팡이를 짚지 않으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3년 강의가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3년 후에나 암의 섭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릴 때 굉장히 허약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20살까지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1세기를 넘게 사시잖아요. 평양에 숭실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같은 반 친구가 윤동주 시인, 그리고 3년 선배가 황순원 소설가 소나기, 그리고 동네 형 중에는 김일성도 있었고요.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연설을 들은 현존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세요. 이 교수님께서는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하셨어요. 60부터 제2의 인생은 내가 나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사회에 새로운 관심도 갖고 60부터 나 이제 늙었어 하고 이제 인생을 접고 정리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해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어줘야 되죠. 이 열매를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사과나무 열매는 60부터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어떤 열매를 이 사회에 줄 것인가? 즉,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살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도 행복하고 보람 있으시대요. 왜?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윤여정님, 74세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셨습니다.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하셨죠? 40대 단역이 없었다면 70대 아카데미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 목표가 없어지는데 여정 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무언가 이루기에 우리가 결코 늙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에이지리스, 나이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실제 나이 0.8을 곱해서 그 곱한 나이가 진짜 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히려 0.7을 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를 망각하고 리셋된 이 0.7 곱한 이 마음의 나이로 살면 실제로 신체 정신 나이도 실질적으로 리셋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 계신 이글드림 리더님들께서도 실제 나이 0.7 곱하셔서 더욱더 이 마음의 리셋 나이를 실제 신체 정신 리셋 나이로 한번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세계적인 석가 마우로 기인이 그의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이제는 밀레니얼이 아닌 60세 이상을 타겟팅하라고 했어요. 왜? 실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이고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최단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비중이 8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60대 이상이고요. 2030년이 되면 관련 시장 산업도 큰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60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한국의 60대, 베이비붐 세대이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산업 역군. 그리고 지금은 은퇴라는 이 생애 주기와 맞물려서 100세, 120세, 이 길어진 인생, 은퇴 개념을 오히려 타이어를 새롭게 바꿔 끼고 제2, 제3의 커리어와 함께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즐기려는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중년층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낀 세대를 나름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이 세대가 지금은 깬 세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시한 닉네임들도 많이 붙여지고 있어요. 젊게 사는 시니어, 요울드, 영올드, 58세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리고 58이라는 보석도 있죠. 이 58, 네, 청년의 푸른빛, 중장년의 은은한 옥색, 주황색, 노란색, 붉은빛,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듯한 보석 같은 존재.
그리고 리본 세대, 그리고 wealthy, active, value, 유트한 웨이비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어, 이 세대들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죠. 경제력이 있죠. 그리고 활동성을 가지고 굉장히 젊게 사세요. 그리고 외모도 젊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오지를 여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유튜버를 도전하신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투자에 아낌없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머의 넘버원 관심사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이 건강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건강 지표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의 73%가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4.1종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는 2명 중 1명이 영양 비정상, 운동 실천율을 보니까 2명 중 1명이 운동량 미달, 그리고 5명 중 1명은 하지 근력 미달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2025년이 되면 65세 이 고령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된다라고 해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넘버원 고령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지난 70년 사이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83.5세, 지금 더 그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건강 수명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지내야 하는 그 시기가 17년이나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의학, 제약 기술의 발달로 병을 가진 채로 수명을 채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의 요망이 9988 234가 아닌 또 생로병사가 아닌 생로병병병병 노쇠 돌봄 사망의 패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정해진 노화 속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화의 속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부모보다 빨리 늙는 세대, 3040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죠. 지금 가속 노화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현대사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뭐든지 다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버튼만 누르면 배달 음식 배달이 되고 편의점에 가면 다양한 그냥 레디 투 잇, 인스턴트 음식, 가공, 초가공 식품, 동물성 지방,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적어진 신체 활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 모든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활성산소가 생기고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결국엔 다양한 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만성 질환을 앓게 되면 더 젊은 시기에 노쇠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병의 기간이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찍 죽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의학과 제약 기술의 발달로. 그러니 이제는 병을 간직한 채 또 생로병사가 아닌 생로병병병병 노쇠 돌봄 사망 패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로병병병병 노쇠 돌봄 사망 이 패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네, 하버드 의대의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이라는 이 영양,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질병 예방을 하고 치료를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조기 사망, 만성질환 건강관리 비용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80% 이상이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개선하도록 돕는다면 많은 이들의 사망과 질병, 건강관리 비용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하버드 의대 메디컬 스쿨,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에서 이 생활 습관 평가 관련 요소로 보는 것이 5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건강한 체중, 금연, 절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건강한 식단인데요. 이 5가지를 지킨 그룹, 지키지 않은 그룹 30년 동안 트래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기대 수명이 14세가 늘고 남성은 12세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버드 의대의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에는 셰프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교육하는 요리 의학법인데요. 식물성 재료만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트랜스 지방 섭취의 최소화 등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버드 의대 박사님은 건강한 이로운 행동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집에서 요리를 시작하는 거래요.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건강한 재료를 이용하고 건강에 좋은 조리법을 사용하고 제철 채소, 농작물 고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건강한 삶,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버드 의대에서 제안하는 하버드 한 접시 식단이 있습니다. 한 접시에 채소와 과일은 50%, 그리고 나머지 25%는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25%는 통곡물, 그리고 물과 건강한 기름을 먹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지중해 식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건강도 투자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이제는 축복 인생이 되려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진정한 축복 인생이죠. 노후를 위해서 7억이 필요하다, 8억이 필요하다. 이 노후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의 노세, 미래 돌봄 요구를 예방하는 가장 큰 재테크, 건강 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산화, 마이크로바이옴,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독소, 염증과의 싸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를 해야지 진정한 축복의 100세, 120세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 아메이의 프로젝트 99, 삶의 99%는 건강하게 살고 질병과 싸우는 시간을 1% 미만으로 줄이자. 이 케어 관점에서 건강을 재해석한 프로젝트 99. 이제 조만간 이제 마이 웰리스 랩으로 이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저 또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여기서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미국의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 45살이에요. 회춘하고 싶어서 17세 아들의 혈액을 수혈받았어요. 수혈을 받았는데 과연 이 젊은 피 수혈 가능했을까요? 회춘하는데 가능했을까요? 네, 쥐는 가능했지만 인간은 불가능함이 밝혀져서 이 회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존슨은 대신에 많은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회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결국 그 방법들이 뭘까요? 경박 단소한 식단, 소식, 근력 운동, 충분한 회복 수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브라이언 존슨이 회춘하려고 투자했었던 연간 25억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생활 습관이 강력한 항노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과 인생을 리셋한 여러 가지 사례들 한번 볼까요? 우선 먼저 리셋, 사전적 의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화, 재설정이라는 뜻인데요. 9988234, 더 나아가서 이 장기화된 인생 1208823가 되려면 기초공사부터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요즘 순살 아파트처럼 중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사는 건강이죠. 이 생활습관 성형과 교정을 통해서 건강 리셋, 그래야 성장 여정을 위한 엔진이 더욱더 파워풀하게 장착이 되고 진정한 건강한 인생을 리셋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밀라논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패션계의 대모셨고 지금은 아이고 제2의 멋진 인생을 사시는 100만 유튜버로 살고 계시는데요. 인생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서 내 꿈을 향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인생의 멋진 궤적을 나열하셨는데요. 여기 계시는 많은 이글들인 리더님들 또한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밀라누나님께서는요, 심신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라누나님은 지금도 나는 진정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세요. 네. 김영석 명예교수님,
네, 보통 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근데 이 교수님은 60을 넘기니까 거꾸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따라온다는 것을 실감하셨대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적으로 좌절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대요. 그래서 신앙이 또 큰 역할을 했고, 운동이 건강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건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 교수님께는 이 건강이란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해요. 일이 목적이고 건강이 수단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계신 이글드림 리더님께서는 건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석 교수님 친구 중에서 누가 가장 건강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굉장히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 루틴을 가지고 계신데요. 소박한 식단, 식사는 천천히 오래. 나이 드니까 이제 저절로 소식하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아침 식사는 지금 몇 시인지 똑같은 걸 드세요. 우유 반잔, 호박죽 반잔, 계란 하나, 샐러드, 거기에 이제 토스트와 찐감자를 하루에 번갈아서 드신다고 해요. 식사 후에는 간단한 과일, 아메리카노 커피 반잔, 또 컨디션이 좀 떨어진 날에는 커피를 3분의 1잔으로 줄이고요. 점심, 저녁은 이제 생선이나 고기로 영양가 있게 드신다고 하는데 규칙적인 기상, 명상, 또 운동을 하십니다. 아침 6시 칼같이 기상하시고 10분 기도, 30분 낮잠, 수영은 지금 50대부터 시작하셔서 거의 50년 동안 수영을 하시대요. 산책하시고 취침전 일기 쓰시고 밤 10시 취침하시고 교수님은 무엇이든지 배우래요. 정신건강, 마음건강의 비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늙는데요. 그래서 취미로 꽃꽂이라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시영 박사님, 세로토닌 박사님으로 유명하시죠. 이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은 모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걸리는 거래요. 평소에 이 건강도 마찬가지로 예방 개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3K, 3K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3K가 뭘까요? 건강, 경제, 관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립하는 노인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한 100세, 120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김영석 교수님과 같이 굉장히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정량의 80% 소식을 하시고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요. 밥을 먹을 때는 한 입에 30번 이상 씹고 한 끼를 30분 이상 드신대요. 굉장히 또 적게 드신대요. 소식하신대요. 아침에는 사과를 섞은 당근 주스, 거기에 이제 양배추 샐러드가 전부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이제 다양한 한식들 드시는데 이분도 아침 5시에 기상하시고요. 10시 명상, 40분 아침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다. 그리고 20분 낮잠 주무시고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10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공부가 가장 좋고 지적인 자극과 쾌감의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다. 여기서 이글들 믿더님들 뉴트리션 앤 웰리스 정말 건강 공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상위 1%, 0.1% 수준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항상 지적 자극과 이 젊음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이 무병장수, 정말 건강한 이 삶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케시마 미카 92세세요. 일본의 최고령 헬스 트레이너신데 60대 후반에 남편분이 살이 좀 찌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카시마 미카는 나이는 숫자 불과하다. 우리 함께 모두 도전하자. 지금 모두 우울하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기만 하면 안 된다. 사는 재미, 의미도 없다. 내 몸의 가능성을 열어서 기분 좋게 기분 업 시키고 삶이 즐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7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규칙적으로 밤 11시에 자고,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기상하시고,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는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 허리 펴고, 배에 힘 주고, 종아리 단련하고, 튼튼히 운동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 기분 좋으면서. 지금 이 나이에도 이 피부가 너무 탱탱하시죠? 얼굴에 광이 내시고 너무 귀엽고 이쁘세요. 이 지금 다케시마 미카는 지금 영어 공부하신대요. 글로벌 무대 진출하신다고요. 그리고 서영감님, 대구 출신이시고 영어 교사 하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은퇴 시점에 이 구릿빛 피부의 보디빌더들을 보고
그냥 잠을 못 주무셨대요. 바로 꽂히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보디빌더 세계에 입문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88세 최고령 보디빌더십니다. 24년째 보디빌더 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트로피만 100개가 넘고요. 3대 자부심이 있으세요. 최다 출전, 최다 입상, 최고령 선수. 그래서 근육만이 살 길이다. 근육은 나이가 없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라서 muscles gives us health and wealth. 이게 지금 집안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말을 커다랗게 붙여놓고 계신데 머슬이 우리에게 건강과 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아령하고 대화를 하시는 수준이에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내 노년의 인생은 즐겁다. 나이 들어서 병으로 방에만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지. 행복하지. 난 아령을 들기 시작하면서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근육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부인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재활치료를 직접 하셔서 부인의 건강을 또 되찾아 주셨어요. 임종선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땅하고 운동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온대요. 이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자. 본인이 이제 이 보디빌더 이제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이유가 또래 노인들에게 동기부여하려고 나간대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찜질방 가서 수다 떨기 아니고 지금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협착적으로 60대 이후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너무 운동 잘하시니까 이제 보디빌더 이 피트니스 대회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더 근력 운동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BBC, 독일의 방송까지도 나오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짜 상상치도 못한 멋진 인생 이막을 살고 계세요. 시니어 모델도 하시고요. 시니어 배우도 하시고 지금 그 꿈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지시죠? 조우수님, 62세, 굉장히 어리시죠, 상대적으로. 이분은 해외 주전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은퇴하시면서 이제는 환갑의 긍정 지도사, 보디빌더로 살고 계세요. 근육 키우면 젊음도 돌아온다. 근육 늦은 때는 없다. 본인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증명하고 싶었었던 것이 나이 때문에, 신체적 조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 영양, 휴식, 관계. 아까 이지영 박사님하고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change your body, change your life. 건강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세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이제 멋진 긍정 지도사 역할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조엘 맥도날드 81세세요. 캐나다 분이신데 이분 60대 후반에 그때까지도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따님이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따님이 이 엄마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비포 앤 애프터 57세와 77세 이렇게 다르죠? 지금 한 5년 동안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57세보다 더 젊어지시고 더 얼굴 귀여워지시고 예뻐지시고 세련돼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더 멋져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월 초만 해도 172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80만 팔로워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분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들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라는 이 긍정 스피릿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건강 이런 챌린지를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마 윌리엄스 75세세요. 근데 이렇게 날씬하세요. 이태리 분이신데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운동량을 늘린대요. 그리고 또 이태리 지중해식 건강식단으로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왕두션이라고 차이니스 하리스 그랜파 또 뉴욕타임스의 대서특필이 된 이 굉장히 멋진 중국 배우이신데요. 50대까지 운동 그렇게 안 하셨대요. 50대 체육관 처음 가보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50대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근육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이 차이니스 하리스 그랜파가 되셨어요. 지금 이제 중국의 리복 모델도 하시는데 나이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컨 밀레니얼 건강 인생 리셋 챌린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 3월부터 파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세 팀의 결과 또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부산팀, 이 4050 세대가 많았었던 팀인데요. 이 3040 세대, 아까 가속 노화 세대라고 했잖아요. 어떤 리더님은 주식이 빵하고 과자였어요. 뉴트릴라이트를 먹어도 시너지가 덜 나겠죠? 그러니까 뭘 먹으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배야 하고 배앓이 하시고 화장실 잘 못 가시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니까 식이섬유 부족이라고 나오고 근육은 아기 근육에 근데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또 이제 리셋을 해야 되니까 항산화 마이크로바이옴 근육 중심으로 해서 식습관 영양 운동 실천해서 식습관 개선을 하고 이제 계단 오르기 뭐 25센트도 타고 근력 이제 생기고 이제 아침 화장실 가는 거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소비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1등은 또 소비자분이 하셔가지고 김미경 미라클 모닝 챌린지 하셨더니 재미없어서 이제 세컨 챌린지로 오셨는데 이분은 지금 ABO 되셔서 사업하고 계세요. 그리고 울산 이라감 리더님 또 이 이글 드림의 주인공이신데요. 이라감 리더님과 함께 지금 그때 이제 14일 파일럿으로 이제 압축된 그 챌린지를 했는데요. 이라감 리더님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25센트 라이드 이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엮고 그다음에 리더님은 내 생에 근육이 없나 보다 이번 생에 그래서 다음 생에는 장군으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14일 만에 이 14일 챌린지로 근육을 만드셨어요. 단 2주 만에 장군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경험으로 얻은 자신감,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지금은 이제 살 빼지는 비즈니스 하시다가 이제는 근육 올려주는 그런 비즈니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대, 40대와 같은 에너지가 생기셨다고 굉장히 활력 넘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천, 팀은 6070 세대가 많으셨어요. 6070 세대.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또 MZ 세대에 또 주눅 들어가지고 참, 굉장히 용기를 잃으시고 자신감이 없으셨는데, 이 60년대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베이비붐 세대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 이 산업 역군이고, 7080 세대, 대한민국 성장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들, 국가에서 섬겨야 할 세대인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 습관 건강 인생 리셋을 통해서 이제는 내년에 이제 핀업을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이런 국내외 글로벌, 네, 심지어 또 한국 아메이 내에 또 많은 리더님,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건강 리셋을 통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또 활력 있게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젊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생활습관 혁명, 성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한 인생 리셋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치어리더 분들 보이잖아요. 이 리더님들, 네, 이 분들이 평균 나이 74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50견의 협착증에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낭낭 18세라는 치어리딩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이 지금 야구장에 이 20대 치어리더들이 서는 무대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지금 신체 나이가 거의 30대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건강, 인생, 리셋을 한 여러분들 보니까 공통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움직임이 있고, 함께 어울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존재감 있는 리더라는 브랜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 아메의 중시적인 그룹, 이글들이, 그리고 리더님들, 100세, 120세까지 현역 그룹, 이글 드림 그룹의 리더님들 되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건강과 매력 자산의 정교화된 리셋을 통해서 더 탄탄한 경제 자산을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 브랜드 리더님들이 되셔서 한국 아메이, 이글 드림,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네, 인터 브랜드가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 따르면 애플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의 브랜드죠.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668조라고 해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일까요? 125조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믿고 기꺼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 애플을 처음 본 순간 정말 첫눈에 반했어요. 애플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첫인상, 이 신뢰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네. 밀리초라고 해요. 천분의 1초.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이 신뢰 형성의 시간이 0.017초. 그리고 감사원이 경영진의 안면 신뢰도 형성 시간 또한 0.034초. 저도 이 천분의 1초 만에 애플에 감탄을 했는데요. 네. 10년째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창조한 브랜드죠. 애플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어떻게 고객을 기분 좋게 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또 이게 비전이고요. 단순히 이 제품의 특성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고민하는 브랜드입니다. 애플은 심플리시티, 단순함,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휴머니티, 이 인간이라는 세 가지 DNA를 기본으로 해서 제품, 패키지, 이 공간, 직원, 서비스 모든 경험의 접점에서 와우라는 놀라운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이 스티브 잡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적인 우아함이다 라는 디자인 철학을 반영을 해서요. 애플만의 상징적인 이미지, 독보적인 즐거운 경험을 전달을 하고 있죠. 네. 신원서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선출하던 네 가지 표준이었는데요. 용모 건장하고 풍채당당하고 언변 논리 좋고 아름다운 필법 가지고 있고 말과 글이 이치에 맞다. 이 기준으로 인재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즉 리더의 조건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실력과 존재감이 결합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모든 개개인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단, 이 브랜드의 가치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기업 경영자의 이미지가 회사의 성패가 걸려 있고 또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에 따라서 국격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 리더도 하나의 브랜드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야 리더의 존재감이 더욱 파워풀해진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지닌 전 세계 리더들도 이 TPO에 맞게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어긋난 리더, 한 번 실수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수백 년,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잘 아시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이 IMF 총재 리더이자 패션 리더이죠. 자신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전문성,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매력적이고 독보적인 늘 주목받는 멋진 옷차림, 표정, 동작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아주 강력하고 개성 있고 호감 있게 애플급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그런 멋진 글로벌 여성 리더입니다. 아주 굉장히 멋지고 상징적인 아우라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이나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같은 이 존재감 있는 파워풀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 확실한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강점과 장점을 극대화한 오감 전략을 통해서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갖추어야 될 핵심 이미지가 무엇일지, 나의 핵심 컨셉, 이 애플과 같은 3DNA를 기준으로 나의 전문성, 그 다음에 나의 휴머니티, 그리고 나의 강력하고 개성 있고 호감 있는 스토리와 이미지가 잘 블렌딩이 된 오감 경험을 통해서 파워 리더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제품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글 드림 리더님 한 분 한 분
파워 브랜드가 될 때 이글 드림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저는 이글 드림이 애플급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브랜드 성공의 절반은 스토리라고 해요. 이미 이 리더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이 유니크한 스토리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건강과 매력 자산을 더욱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리셋하고 제품을 넘어서 건강하고 매력적인 헬스 앤 웰니스, 뉴트리션 앤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전파하는 파워풀한 브랜드 리더가 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신만의 유니크한 스토리, 오감 경험을 매력적으로 전달해서 진정한 찐팬을 만들어야 이 브랜드, 개인이라는 브랜드 가치, 이글 드림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커질 수가 있겠죠. 리더님 한 분 한 분이 이 존재감 있는 강력한 브랜드가 될 때 이글 드림의 이 세계는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명언입니다. 지금 잘 못 나간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잘 나간다고 들뜨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또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또 인생이고, 인생 길게 보고 찬란한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 진정한 이 성공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무리하지 말고 전력 투구하고 나서 얼마 못 나가서 떨어지지 말고 항상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서 멀리 가라고 하셨어요. 이글 드림 리더님들도 네, 한국 아메에서 가장 멋진 넘버원 그룹이시잖아요. 더 건강하게, 더 매력적으로 이 건강한 생활 습관, 또 매력도 습관이라고 해요. 이 건강 습관, 이 매력 습관으로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그럼 더욱더 매력적인 건강 인생 리셋하셔서 더욱더 파워풀한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게 성장하시는 이글 드림 그룹과 리더님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